NGO 같은 이런 단체들이 생겨서 이거를 잘 관리 보호를 해서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넘겨주자 이런 운동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이거는 주로 시장, 이거는 공기업, 이거는 민간이 주로 관리 보존 주체가 된다. 그런 식으로 돼요. 자, 우리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조금만 더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0쪽이에요. 10쪽이 아니고 9쪽에 9쪽에 로마 2번의 그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근데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 포인트 안에 있는 이 내용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임마누엘 사바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 재화의 구분을 했거든요. 임마누엘 사바스. 근데 거기에 국방, 외교, 등대도 공공재로 돼 있잖아요. 치안 이런 거. 그 다음에 대각선 민간재는 시장의 일반 상품이에요. 그런데 요금제하고 공유제가 약간 헷갈려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시대 상황이 이게 1980년대 영국에서 임마누엘 사바스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하고 안 맞거나 우리 인식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그 공유제를 보시면요, 국립공원은 공유제로 돼 있어요. 국공립공원, 국공립도서관, 이게 국공립경기장, 국공립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은 공유제예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대각선 요금제를 보시면요, 거기에 그냥 공원이 있어요. 그냥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국공립자가 빠지고 사설이죠. 그러니까 사설공원, 사설도서관. 이거는 요금제예요. 근데 왜 이 요금제는, 이거는 공공시설은 아니에요. 사설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돈 내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 민간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도서관이나 공원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탁 뭐 빵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일종의 인프라예요. 이 인프라라는 게 꼭 경제 인프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 항만, 뭐 통신 이런 것만 인프라가 아니고, 기반시설이 아니고, 문화도 인프라고 교육도 인프라예요. 문화 같은 극장, 도서관, 공원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덜렁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인프라예요.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요. 돈을 내고 이용을 하지만 공원이나 극장이나 도서관은 왼쪽에. 이게 만약 국공립자가 들어간다면 대각선 공유제로 가는 거죠. 국공립 극장, 국공립 경기장, 국공립 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그런 거 무료. 주로 국공립은 무료잖아요. 우리가 경기장을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그건 관람료지 그 경기장 입장료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는 대가가 아니라 경기 관람료죠. 경기 관람료.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오른쪽에 공유제로 들어가면서 주로 무료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자, 공유제 보시면 혼잡한 무료 도로가 있어요. 혼잡한 무료. 그 공짜예요. 국도, 지방도. 공짜니까 막 들어가. 혼잡해요. 근데 대각선의 그냥 도로는 거기는 고속도로예요. 한산한 유료 고속도로예요. 돈 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돈 내야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한산이에요. 그래서 유료 고속도로는 요금제고 같은 도로지만 공짜인 혼잡한 무료 도로는 공유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바스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각이 100% 딱 일치가 안 되니까 너무 왜 그러지 너무 그러실 필요 없이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설공원은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국공립공원은 북한산이고 오대산, 치악산 이런 데고, 지금 요금제에 있는 공원은 사설 놀이공원, 서울랜드 이런 거예요. 과천의 서울랜드. 공원이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공유제는 보면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 생기거나 고갈이 생기거나 전부 오염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국공립 도서관이 고갈이 됐다? 어떤 현상일까요? 국공립 도서관의 책이 다 없어져 버리나요? 그럴 수 있죠. 훔쳐가버리 공짜 책장을 다 뜯어, 책장. 지금 우리나라가요, 국공립 도서관에 매년 책장이 다 뜯겨가지고 그걸 갈아서 교체하는 거가 30만 권이에요, 연간. 일종의 그런 현상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책장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럼 못 쓰게 되잖아요. 못 쓰게 돼요. 그런 현상이 바로 공유제 비극이에요. 공유제 비극. 여기 오른쪽 주석에 보시면은 거기 맨 아래 2번, 3번, 4번 같은 거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다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2번, 3번. 국립공원은 무료 입장공원이고 그냥 공원은 유료 놀이공원을 말합니다. 상하수, 전기, 통신 이런 기반시설은 유료제고 국립공원, 국공립 도서관 이런 거는 공공시설은 공유제에 해당한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네 가지 있는데 이게 다 재화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이거는 민간이, 이거는 공기업이, 시장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걸 다 시장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감당을 못해요. 시장에 실패가 생겨요. 근데 그 시장에 실패가 생기는 이유가 달라요. 그게 10조개, 기본서 10조개 맨 아래 포인트입니다. 기본서 10조개 맨 아래 포인트. 재화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하는 주체나 영역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전부 시장으로 넘긴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 예를 들어 얘를 여기다 맡기면, 얘를 공유제를 여기다 맡기면 아까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비극이 생깁니다. 시장이 감당을 못하는. 얘를 여기 맡기잖아요. 얘는 공짜잖아요. 경합성도 안 띄고 배제성도 안 띄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공짜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경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를 시장에다 맡긴다? 공짜로 공급해야 되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공짜로. 돈 받지 말고 서비스를 제공해라 하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따라서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공급할 수가 없는 재화예요. 이걸 시장에 맡기게 되면 1번 무임승차 문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적정 수준의 공급이 안 돼요. 공급 소비가 안 돼요. 공짜니까 막 이용해서 과잉 소비를 하거나 과잉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또 선전이 잘 안 되니까 또 적게 공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격상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가 많아요. 과잉 공급되거나 과소공급되거나 이 말은 적정 수준의 공급이 어렵다는 거죠. 수요에 따르는 공급을 다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3번 유료재. 얘를 만약에 시장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로 철도, 통신, 항만 이런 그런 SOC이기 때문에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해요. 독점, 경쟁이 아니에요. 주로 가스, 통신, 전력 이거 다 독점이잖아요. 자연 독점. 경쟁이 불가능한 그런 성격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시장으로 넘기게 되면 시장이 어떡하겠어요? 생산을 줄이고 요금을 올리고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리겠죠. 독점이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값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여기 맡기면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실패. 얘를 여기 맡기면 무임승차 내지는 과잉 또는 과소공급. 얘를 여기 맡기면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비극.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바꾸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실패하는지 그걸 바꿉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위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공유제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공유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이 비극을 막는 게 학자들이 관심사였는데 처음에 이걸 주장했던 하디는 이걸 사유화하자고 했어요. 자기 거면 아껴 쓰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서 사유화를 시키면 자기 거니까 아껴 쓸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비극이 생기는 이유는 공유 상태이기 때문이다.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아껴 쓰지 않는다. 그걸 해결해서 사유화를 시키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하디입니다. 근데 행정국가 때는 규제를 하려고 했죠. 정부가 나서 모든 걸 규제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행정국가거든요. 행정국가 때는 낚시 면허제 이런 거. 낚시 면허제. 그 다음에 뭐 지하수 천공 허가제 이런 거. 지하수 구멍 뚫을 때 허가 받고 해라. 행정국가 때는 정부가 크게 나서서 규제를 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시민사 이게 신행정국가거든요. 신행정국가에서는 엘리노 오스트롬이 주장했듯이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도 없다. 시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아껴 쓰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어떤 자발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걸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보편적인 해결 방법은 없다.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거나 이런 보편적인 해결 방안은 있을 수 없고 나라마다 댕겨보니까 자기가 댕겨봤어요. 엘린 오스트롬이 댕겨보니까 전부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유의 비극이 더 이상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스위스 목장은
안식월을 만들어서 해결했어요. 안식월. 11월 달은 방목하지 말자. 그 다음에 터키 어장에서는 할당제, 어족자원 할당제, 쿼터 시스템, 할당을 한 거예요. 포획량을. 그 다음에 스페인의 관계시설에서는 또 어떤 방,